네, 출란교실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이 꽃색과 화통의 관계가 좀 잘못 전달되는 영상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제 나름대로 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여러분에게 좀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우리 처음입니다만은 출란교실의 그 후원 홍보를 좀 한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란교실을 후원하는 방법은 한 두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멤버십에 가입을 해서 후원을 좀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 또 소극적인 것은 뭐 이제 저희가 분양 코너에 분양을 올리면은 자주는 못 올립니다. 뭐 1년에 한 몇 개를 올리는데 그걸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그분들은 이제 뭐 단체로 구매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출란교실에 대한 후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간편하게 후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멤버십 같은 경우는 회원을 가입해서 뭐 결제를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몇 달 동안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은 탈퇴하고 싶어도 탈퇴하는 방법이 좀 까다로운 모양이에요. 저도 이 가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탈퇴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제가 구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적극적인 방법보다도 또 소극적인 방법으로 후원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출란교실 영상을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이게 이제 출란교실 영상을 폰이 됐던 컴퓨터가 됐던 저 이제 패드로 열었습니다만은 이 화면이 뜨죠. 그 이제 영상을 시청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저보다 이제 구독자가 한 몇 배씩 많은 그런 채널에서도 볼 수 없는 단추가 출란교실에는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그 센스라는 단추입니다. 한번 볼게요. 센스라는 단추가 있어요. 이 단추를 누르면은 여러분께서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은 뭐 한 몇천 원씩 후원을 할 수 있는 단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구독자가 제가 다른 사이트보다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 센스 단추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그 구글에서도 출란교실이 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마음에 들어서 이게 구독자가 많다고 해서 주는 단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취재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반응 뭐 이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좀 후원을 좀 받고 경제적인 도움이 좀 되라고 아마 단추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명 이상 되는 채널에도 이 단추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란교실의 취재 내용이나 또는 이 동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은 요 센스 단추를 한번 눌러서 후원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전달하기 앞서서 출란교실에 대한 이제 홍보를 좀 한 이유는 제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연락을 많이 받는데 제 소문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출란교실이 누군지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연락처라든가 뭐 사는 곳 뭐 누군지 또 조사를 하고 막 이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출란교실이 천종을 조직병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 천종을. 근데 이 동영상 이게 이제 그 혹시 착각이 이제 올 수 있는데 출란교실은 제 유튜브 채널 통틀어서 천종이 조직병이라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뭐 챗GPT 같은 AI가 그렇게 주장했다라는 내용을 제가 전달을 한 바는 있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약간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본 것을 아마 저 사람이 천종이 조직병이래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천종이 조직병에서 나왔던 아니면 산에서 내려온 것을 씨를 뿌려서 실생병을 했던 뭐 이런 건 제가 알 방법이 없죠. 알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한 7, 8년, 10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짧은 기간의 천종이 촉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한 현상이다. 그리고 무지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다. 그리고 무지에서 중투가 안 피고 뭐 서반이 나오니 3반이 나오니 이러니까 이것도 또 이상하다. 그리고
천중이 어떻게 산에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분양을 하고 어떻게 재배를 했길래 각 전국의 천중이 다 대상을 휩쓰는 시기가 있었죠. 그렇게 하고 또 판매가 그렇게 많이 되고, 그 전시회 나왔던 것 말고도. 그리고 그 경매장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판매를 전문적으로 올리시는 분들도 천중무지라고 뭐 하루에 서너 개씩 이렇게 올리는 그런 현상들을 봤을 때 이건 좀 너무 많지 않나? 왜냐면 무지도 결국 천중에서 촉수가 나와야 무지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패턴을 보면은 너무 많으니까 이거 이상하다. 좀 설명을 좀 필요로 한다. 이거 누가 설명을 좀 해달라라고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죠. 예, 이것이 조직병인지 아닌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러이러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왔다라든가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어떤 그런 영상이라든가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참고를 하겠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저 사람이 천종을 조직병이라고 주장을 한데 누구야? 한번 찾아서 혼을 좀 내줘. 뭐 이렇게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의문점을 논리적으로 해소시켜주고 가능성을 제시해주면 되는데 그러려고 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란계가 너무나 조금이라도 비판이 나오면은 그것을 이 여론의 공론의 장에서 그것을 소화시키고 해소시키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무조건 안 돼. 저 사람은 저 왜곡되게 주장을 했어. 그래가지고 뭐 책임져. 누구야? 찾아내. 뭐 이렇게 간다면은 글쎄요. 저는 뭐 좀 답답하긴 한데 이게 지금 그 출란 모든 그 문화예술계나 어느 각 분야마다 평론 그룹이 있습니다. 평론. 뭐 예술평론, 스포츠평론, 뭐 연애평론 이게 다 평론이 있죠. 이 평론가 그룹들이 활동하는 그 역할이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때가 되면 설명을 하겠지만 예술에 있어서 3대 요소가 창작, 그리고 감상, 그리고 평론. 이 세 가지를 각각의 예술의 큰 3대 요소로 보고 있어요. 그만큼 이 평론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건 새로운 또 하나의 창작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제가 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라고요. 어쨌든 이 평론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벌어지는 각가지의 이 이론들 또는 그 다른 의견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소화시켜주고 해소시켜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평론 그룹에서 하는데 이 출란은 평론 그룹이 전혀 없어요. 그런 영상을 카페나 밴드에서는 개별적으로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 유튜브 영상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출란교실이 평론을 주로 위주로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비판적 평론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런 비판적 평론을 받아들이는데 이 조직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다면은 이 조직은 썩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을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는 썩어가는 겁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이 출란계는 그런 것이 요즘 여태까지 용인이 되지 않았다. 출란교실이 색다르게 이렇게 등장한 이런 모습들이 생소해 보이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출란교실이 조금 더 발전하고 좀 더 열심히 하기 위한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출란교실 후원과 관련된 홍보 영상을 앞에 잠깐 좀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이 난계라는 것이 말이죠.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라서 하나의 어떤 배양 기술을 탁 터득하면은 바꾸려고 하지 않죠.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영원히 신봉하려고 듭니다. 근데 이 재배 기술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기존의 배양 기술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폐기되고 또 이 새로운 것을 또 폐기시킬 만한 또 새로운 배양 기술이 나오면 이게 또 폐기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배양 기술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완성된 것으로 착각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죠. 바꾸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바뀌는 것에 능숙하면 이제 좀 진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꾸는 것을 이렇게 좀 두려워하고
꺼리껴 하면은 이걸 상당히 이제 보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한 가지 이제 단적인 예를 들더라도요. 제가 그 출연교실에서 주장했던 마감프 K, 마감프 K. 이 마감프 K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하이픈엑스사에서조차도 뿌리에 반응한다고 이 안내문을 붙여놓고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이 하이픈엑스사에서 만들어 놓은 마감프 K 홍보 동영상에도 뿌리에 반응한다고 분 안으로 흙 속으로 뿌리가 닿는 곳에 넣으라고 이 얘기를 해도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분 위에다 놔도 괜찮은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요. 네.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분 위에다 놔도 되는 10%에서 20%의 이유를 찾아가고 80에서 한 90%에 되는 분 속에다 놓아야 된다는 당위성을 자꾸 배척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모순적인 행동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배양 기술이 나오고 선을 보이고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받아들이질 않는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출란을 하시는 분들이 아집이 상당히 강하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웬만한 사람 말 안 듣고 자기가 다 박사 아닙니까? 의사가 돼서 처방도 하고 약사가 돼서 약도 선택하고 혼자 다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출란을 하시는 분들이 아집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출란 교실이 이제 하나 둘씩 좀 의문을 제기하고 이런 것을 바꿔 나가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뭐 단계 발전이다라고 거창하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가격 문의 같은 경우를 출란교실에서 최초로 제기해서 이거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유튜브에서 가격 문의 올려놓는 사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다 가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란교실에서 이게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한 효과예요. 또 하나는 이 전시회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이거 에란인 입장에서 제가 그것을 바꾸려는 어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에란인 입장에서 그 의문점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데 맨날 명명품이 돌려막기식으로 이품종이 됐다 저품종이 됐다, 나중에 몇 년 되면 다시 또 이품종이 됐다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니까 여기 대해서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했고, 이게 혹시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뒤늦게 제가 영상을 보니까 울산 난연합회에서 얼마 전에 10일 초에 했더라고요. 아주 좀 늦게 하셨는데, 무명이 이 대상을 딱 받았어요. 무명 중투가. 이런 모습들이 자꾸 이제 많아져야 되는데, 이게 출란 교실을 보고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거 자꾸 에란인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런 것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근데 개선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울산방송에서 무명이 대상을 받아서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출란교실에서 제기했던 것처럼 이 심사 과정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공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심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또 드려봅니다. 먼저 이제 오늘 주제인 꽃색과 화통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좀 마칠까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요즘 이제 화통 벗긴 시기가 되니까 화통 얘기를 하시는 영상들을 많이 이제 올려놓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약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주홍화는 12월 달에 베끼세요. 홍계열은 12월 달에 베끼세요. 자화는 언제 베끼세요? 1월 달에 베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꽃 색을 얘기하면서 화통 벗기는 시기하고 이게 매치를 시키시는데, 제가 다년간 출란을 해본 경험상,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인정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인정 안 하시면 여러분들 의견이 맞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각 색깔마다, 즉 자화, 홍계열, 그리고 또 있습니까? 핑크, 등등 여러 가지 꽃 색깔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색깔마다 후발과 선발이 다 같이 존재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험을 저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홍계열, 주홍계열은 10월 달에 베끼세요. 이거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거는 후발 계통의 색이나 그런 겁니다. 선발 계통은 그 시기가 후발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선발과 후발의 대처 방법은 제가 앞선 동영상에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 어쨌든 자화도 후발이고 선발이고요. 주홍이나 홍화나 적화나 뭐 이 홍계열도 죽음색을 포함해서요. 전부 다 후발과 선발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색깔들의 많은 난초들도 이 후발과 선발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꽃 색깔을 가지고 이건 주홍이니까 10월달에 100기래. 그래서 10월달에 100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초보분들은 실수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홍계열, 자기가 갖고 있는 자화가 선발인지 후발인지를 화통을 벗겼다 씌웠다 이렇게 자꾸 확인하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편말에다가 이거는 후발입니다. 이거는 선발입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지. 천편일축으로 뭐 자화는 언제 베끼세요? 홍계열은 언제 베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 그러니까는 먼저 베껴가지고 뭐 색이 틀어진다거나 또 나중에 베껴서 색이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그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접해보지 못했던 출란의 색깔들이 중국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만 초콜릿색 난초 같은 것도 등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화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홍계열이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이게 무슨 초콜릿색인데 그 화통을 씌우면은 흑빛이 붉은빛으로 약간 감돌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홍화로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흑빛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이걸 초콜릿색 난초라고 판매했던 적도 있었고 그렇게 사실상 불렀습니다. 색이 애매모호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알고 있는 어떤 지식 범위 내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새롭게 뭔가 등장하면은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을 좀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에라인들이. 그래서 출랑교실이 앞으로도 기존에 딱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꾸준히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마감 부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얘기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또 얘기할 거예요. 마감 부케이는 분 위에 올려놓으면은 그것은 효과가 없는 비료다. 근데도 분 위에 지금도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 보면은 판매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이렇게 올려놓고 아직도 분 위에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씩 댓글이나 저한테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출랑교실을 보고 분 안으로 투입을 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 또 제 말이 맞는 것 같다. 자기도 찾아봤겠죠. 구용성 인산이 어떻게 물에 안 녹는지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출랑교실이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랑교실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출랑교실이 조금 이렇게 비판적 시각으로 평론을 난계를 전반적으로 바라본다 하더라도 너무 색안경만 끼고 그것을 나무라지 마시고 이러한 반대적인 의견, 이러한 문제 제기를 이 출랑계에서 받아들이고 소화시키고 해소시키는 어떤 창구를 마련하고 그것을 공론화하고 하는 어떤 이 문화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좀 호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출랑교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